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10몇 %까지 좀 반등 보여주다가 이 반등이 이제 사실상 좀 이제 윗꼬리죠. 윗꼬리 쪽으로 지금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신한 쪽에서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키움증권 쪽이죠. 개인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 윗꼬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신한이 매도하는 물량보다 지금 키움 쪽에서 매도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윗꼬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윗꼬리의 성격도 기관 쪽에서 물량을 패대기 쳐서 나온 게 아니라 개인이 패대기 쳐서 나온 성격의 윗꼬리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추가 상승을 다시 한 번 더 좀 엿볼 수가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11월 18일이죠.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렇습니다.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이제 가격대, 여기 가격대 다 나오죠, 여러분들. 지금 원익홀딩스는 22,100원 이하로 우리가 이제 비중을 줄여야 돼요. 자,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게 그냥 사셔야 된다. 일단은 대응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조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연 지금 이제 원익홀딩스 주주분들도 오늘 아침에 많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던 부분인데 결국 이게 뭘로 갈 것이냐 이거를 많이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거는 저는 좀 결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 모멘텀이 굉장히 저는 결정적이면서 그와 동시에 송곳처럼 날카로운 모멘텀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오늘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삼성전자 양의 호재를 우리가 이제는 좀 기다려야 된다. 이게 좀 가속화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주주분들과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좀 까다롭습니다. 올라가는 듯 하다가도 금방 다시 눌리고 이럴 땐 괜히 오래 들고 가기보다 움직일 때만 살짝 들어갔다 나오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그날 흐름이 살아있는 종목을 부담 없이 한 번쯤 손대볼 만한 자리에서 공략하실 수 있도록 편하게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차트를 보실 필요도 없고 이걸 지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흐름을 봐드리고 괜찮은 타이밍만 꼭 집어서 전달을 드리는 방식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리스크 관리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은 이제 오전이죠. 오늘 수요일 날 9시 10분에 전일 공략을 했었던 이뮤논시아를 손절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손절의 퍼센테이지는 대략 마이너스 1.5%가 되는데요. 그래서 손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 손절과 가격 손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뮤논시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단기간에 기대를 했지만은 오히려 빠져주는 모습. 하지만 마이너스 10%그 이상 빠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효율적인 종목이 나와서 시간 손절의 개념으로 이렇게 종목 교체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제가 남겨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종목 교체에 들어간 종목이 바로 9시 10분에 삼익제약이었습니다. 얼마에 들어갔습니까? 19,600원. 자, 그래서 삼익제약의 차트를 보시면은 자, 9시 10분 이 자리에 들어갔어요. 9시 10분 요때 들어가고 자, 삼익제약을 공략한 근거가 뭐냐면은 전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화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은 자, 얘가 일봉을 봤을 때 항상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갱신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목의 고유 특징이라고 하는데 자, 삼익제약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죠. 그렇죠. 오히려 시초가가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먹을 구간이 있다라고 판단을 드려서 9시 10분에 이런 식으로 19,600원 이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20분가량 매수 자리를 준 뒤에 19,600원에 대한 매수 자리를 준 뒤에 어떻게 됐다? 바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슈팅이 나올 때 9시 45분 제가 자 매수가 대비 23,000원 부근에서 17% 수익을 챙기자라고 제가 문자로 좀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간 종목은 ABL 바이오거든요. 16만 1,500원 이하로 이렇게 제가 또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발만 담궜다 빼면 손실을 볼 리스크는 줄어들고요. 반대로 수익은 정말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 문자로 남겨드리는 부분이
50만 원으로 종잣돈을 굴려보자라는 취지로 시작한 50만 원의 기적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 3에서 5% 수익을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도 삼익제약처럼 이런 안정적인 자리를 주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요. 그래서 일단은 종목 분석 먼저 짚어본 다음에 급등 가능성 매우 높은 종목까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이제 어제자 기사인데, 엔비디아가 이제 삼성전자와 AI 휴머노이드 개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오준호 로봇 단장님, 이제 오준호 단장님이 그냥 단순히 빅테크와 이렇게 협력을 하겠다라고 밝혔지만은, 이 빅테크가 이제 엔비디아로 지금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AI 휴머노이드 개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은, 이거는 이제 원익홀딩스죠. 원익홀딩스 입장에서는 어떠한 호재로 좀 직결이 되는지 우리가 요구를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이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훈련을 해온 엔비디아의 로봇 플랫폼인 덱스트림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지금 이 손이, 큐브를 돌리고 있는 손이 이제 알레그로 핸드인데요. 지금 이거를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프로젝트에 단순히 알레그로 핸드가 이제 사용됐다라고 해서 삼성과의 교두보가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의 반기 보고서입니다. 반기 보고서. 삼성전자의 반기 보고서고 누구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공시입니다. 이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원익홀딩스와 원익IPS의 지분을 각각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죠? 2.3%, 3.8%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기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 끈끈한 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마고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익IPS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이죠. 미국 테일러 공장이 있어가지고 선단 공정에 필요한 이러한 지금 장비들을 원익IPS가 굉장히 지금 비중 높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원익IPS 점유율이 더욱더 늘어났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삼성은 지금까지 해온 행동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라는 취지로 같이 동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삼성은 단순히 딱딱하게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이제 당신은 나랑 동반자다, 나는 이 개념으로 언제부터 지분을 보유했어요? 2016년.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 시절 때부터 지분을 보유한 게 지금 원익홀딩스랑 원익IPS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는 원익IPS와도 같이 했지만 원익 로보틱스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쪽에서는 원익홀딩스와의 동행 시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엔비디아의 이 휴머노이드 브레인이죠. 이 뇌는 이제 어떠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냐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중요한데, 지금 엔비디아는 이제 요렇게 세 가지의 뇌가 있습니다. 아이작 짐, 아이작 심, 그리고 이제 덱스트림, 스택. 이 세 가지의 휴머노이드 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뇌들이 이미 알레그로 핸들을 기준으로 지금 튜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군대에서 실탄 쏘기 전에 모의 사격장에서 자세 잡는 연습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의 사격 같은 것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이게 실전에서 위험률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 이러한 지금 훈련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엔비디아의 이러한 스택들이 사실상 이제 알레그로 핸드 쪽으로 지금 적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소예요, 여러분들. 아이작 짐이라든지 아이작 심, 이게 훈련소고, 이 훈련소에서 알레그로 핸드를 무려 42년치 가량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요리사가 자기 손맛에 익는 칼이 있잖아요. 식칼이 있잖아. 자기 손맛에 자기가 딱 집으면은 자기 손맛에 감기는 그런 칼. 그러니까는 이러한 이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엔비디아의 로봇 뇌는 자기 손맛에 익은 칼이 뭐다, 여러분들? 알레그로 핸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워닝 로보틱스가 연구용 로봇 핸드 글로벌 폼팩터를 목표로 제품 설계를 했고,
실제로 빅테크나 연구기관이 이거를 지금 표준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레인보우와 엔비디아가 함께 이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된다. 연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실험 결과 뽑고 논문 만들고 데모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보여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알레그로 핸들을 그냥 가져다 쓰는 게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이걸 하려면은 나한테 오는 손실이 얼마나 되고 나에게 오는 이득은 얼마나 되는가. 항상 이제 기업들은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뭐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로봇손을 적용을 시키는 것보다는 같이 협업을 한다라는 것은 이 뚜껑이죠. 뚜껑. 머리를 엔비디아 거 갖다 쓴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그러니까 머리를 엔비디아 거 갖다 쓰면은 삼성이 만든 손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다시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훈련도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오래 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뇌에서 이미 완벽하게 훈련이 끝난 핸드가 있어. 그게 알레그로 핸드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지금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결국 엔비디아의 뇌를 적용을 시킨다라는 거고 이거는 엔비디아의 뇌는 이미 알레그로 핸드와 궁합이 맞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알레그로 핸드에 끼워 팔기, 끼워서 같이 수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도 원익홀딩스와 IPS에 있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현실적으로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포인트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익 IPS와 삼성전자가 거리를 다시 지금 좁히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리를 좁히고 있어. 그렇다라는 것은 뭐예요? 반도체 쪽에서는 IPS와 거리를 좁히고 있다는 것은 휴머노이드 쪽에서는 뭐예요? 원익홀딩스랑 거리를 좁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삼성 입장에서도 원익홀딩스 지분 있으니까는 당연히 알레그로 핸드에 있어가지고 우리 어느 정도 좀 공급해달라. 이 명분은 되겠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까지 봤을 때 지금 뭐 메타 쪽으로도 우리가 이제 호재를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은 국내적인 호재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괜히 지분을 보유했겠냐고요, 여러분들. 알레그로 핸드가 지난 2009년 때부터 개발이 들어간 겁니다. 2009년.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 시절 때 알레그로 핸드가 어느 정도 로봇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니까는 지분 투자 박아버린 거예요. 반도체 쪽도 굉장히 장비 잘해주고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국가가 조정이라는 게 나올 때는 시원하게 빼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반등이 나올 건데 이 반등이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뭐 일전에 영상에서도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린 게 내가 이제 기술적인 그냥 차트적으로 접근을 하는 가치가 나는 좀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러면은 차트의 신빙성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다른 기준을 세워서 신빙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가 순자산 비율, PBR.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PER은요. 여러분들 PER은 이거는 말장난이라니까. 이건 말장난이에요. 이거 왜 말장난이냐? 숫자만 교묘하게 바꿔주면 된다고. 숫자만. 그냥 업황이 좋으니까는 숫자를 더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목표가나 지지에. 근데 반대로 지금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은 얘는 정직해요. 그러니까 얘는 정직하기 때문에 정말 얘가 저평가됐는지 고평가됐는지 한눈에 알고 얘를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을 만들면은 그게 더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 순자산 비율로 접근을 해봤을 때 원익홀딩스의 PBR 1.29가 그러니까 22,200원. 어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어제 주가 저가가 21,150원까지 밀렸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만에 하나 조정이 더 나온다고 해. 일단은 이 가격을 기준으로 지지를 만든 다음에 반등은 뽑아주긴 했잖아. 일단은.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면 그다음 우리가 얼마를 봐야 되냐? 18,500원. 이걸 기준으로 봐야지. 왜?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이 가격이 의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격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원익홀딩스의 주가가 18,500원으로 빠지면 극단적인 저평가고 통상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가치 투자자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가격이 이 가격대야. 왜냐면은 이게 지금 PBR 1.0을 의미하거든요. PBR 1.0.
자, PBR 1.0이라는 것은 뭡니까? 웬만하면은 성장성 있는 기업은 이 이하로 안 내려가. 근데 얘가 만약에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 번 더 밀렸어. 그러면은 원래 잘 안 내려가는 구간인데 내려간다.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주식은 단순해야 돼. 담아야 돼. 여러분들. 잘 안 내려갔는데 갑자기 내려가?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은 이제 얘 뭐지? 라고 할 수는 있는데 본질적으로 잘 안 내려가니까 얘는 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장성이 있잖아요. 지금 삼성 쪽이랑 메타 쪽이랑. 그래서 지금 PBR 1.5 이 가격이 사실상 27,750원이 되겠죠. 이 가격은 합리적인 저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밀렸잖아. 그러니까 어제 이 가격을 기준으로 반등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가격이 1.2죠. PBR 1.2. 이 가격이 좀 단단한 지지 역할을 또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PBR 1.5, 27,750원 수준 이상에서 놀아야 돼요.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잠깐 이제 조정으로 인해서 발작적인 이러한 조정이 나왔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이 위에서 놀아야 된다고. 그냥 주가가. 이 위에서 놀아야 된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오버슈팅 한 번 더 나오고 밀리더라도 이 가격이란 말이에요. 밀리더라도. 그래서 지금 사실상 현재 주가가 만에 하나 이제 18,500원 PBR 1.0 극단적 저평가 구간까지 내려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펀더멘탈 대비해서 과도한 할인이다. 강력한 매수 유입이 기대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고 조정에 대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반등 나오잖아, 여러분들. 그러면은 입쓱 닫고 분명히 수익권으로 일부분 매도하실 주주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야, 이거는. 근데 그거는 어차피 뭐 주주분들 판단이니까는 저는 여러분들 판단에 있어서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결국 사셔야 된다라고 한 이유가 일단은 반등의 시작점이긴 하니까는. 시작점이긴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방 들어오신 주주분들도 제가 다 어제 대응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제가 뭐 다 드리고 있죠. 50만 원의 기적이나 문자로도 제가 이렇게 남겨드리면서 텔레그램 방에 계신 주주분들께도 이제 어떤 거 제가 이제 수익 드렸습니까? 오늘 11월 19일이잖아요. 그렇죠. 11월 19일 날에 자, 오늘 이제 오전에 11시 24분 펩트론 수익 드렸죠. 언제 드린 거냐, 이거? 11월 7일에 드린 겁니다. 11월 7일 날에. 그래서 펩트론이 29만 원에서 잡았는데 밀려가지고 2차 추가 매수 진입했어요. 그래서 평단을 이제 대략 뭐 28만 원대로 맞춘 다음에 펩트론이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급등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13% 급등이 나왔잖아요. 항상 우리가 급락이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급등이든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급락이 나오더라도 평단을 남들보다 미리 먼저 낮출 수가 있고, 급등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여유롭게 내 물량 가져가라 하고 시원하게 매도하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소통방과 50만 원의 기적에서는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수익을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늘 말씀을 드렸지만 5인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인 연기금 출신 이 운용력분이 아예 이제 레이더를 풀가동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피롭틱스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밀렸거든요. 차트 보시면은 작살 났어요. 그냥 필옵틱스인데 필옵틱스를 보시면은 아예 그냥 다 작살이 나버렸다고. 이런 식으로. 요런 거에서 여러분들 남는 장사 할 수 있는 거예요. 요런 곳에서 남들이 다 버리고 간 이런 뭐 보잘것없는 요런 주식, 근데 거래 대금이 한번 터져서 시장에 집중 수급을 받은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들어가야지 손해보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급등 나오니까는 급등하기 전에 미리미리 선점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통방과 50만 원의 기적에서는 50만 원의 기적은 당일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단기 스윙 같은 거, 이런 스윙을 목적으로 이제 10% 이상의 최소입니다. 최소 수익률 10% 이상의 이제 수익률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원익홀딩스 주주분들도 실시간 대응과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인 수익 이러한 두 마리 토끼를 100% 무료로 좀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50만 원의 기적 참여하신 분들께 소통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50만 원의 기적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50만 원의 기적은 100일간 운영이 되는데요. 저번 1기 때 한 달 앞두고 들어오신 분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가셨는데 우리가 주식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지금 사도 되나 이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지금은 기다리세요. 여기에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필요한 말만 문자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위험은 적고 수익은 잘 나오는 자리. 혼자 하시면 힘들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리를 잡아드리면 누구나 편하게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50만 원의 기적에서 제가 왜 하루 5%를 강조드리냐면요. 5% 수익이 별거 아닐 것 같아도 이게 복리로 쌓이기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로 불어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흐름으로 하루 평균 5% 수익만 유지를 하면은 이 50만 원이요. 100일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6,574만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50만 원의 기적은 잡초도 바로바로 뽑아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초가 발생할 시 길게 보지 않고 바로바로 뽑아주는데 자, 이러한 손절을 또 감안을 하고 하루 수익률 3% 정도만 적용을 하더라도요. 100일 뒤에는 96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460만 원은 빼고 500만 원으로 한번 굴려볼게 라고 하시면은 500만 원에 하루 3% 수익을 100일로 목적을 하게 될 경우 이런 식으로 100일 뒤에는 9,6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나는 절반은 쓰고 절반만 또 참여할게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몇 억 단위로 불어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가 단순하게 하루 5%만 천천히 챙겨봐서 요런 수익을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나도 50만 원으로 이렇게 좀 키워보고 싶다. 또는 복리로 차근차근 좀 불리고 싶다. 안정적으로 불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이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더보기 창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간편 문자 보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터치해 주시면은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루 5%죠. 정말 못하더라도 하루 3% 수익으로 자 이런 수익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자고요.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와트시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와트시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와트시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 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